은퇴하면 이제 좀 쉬겠구나. 평생 고생했으니 이젠 나를 위한 시간 아니겠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낯선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안함 대신 불안함이, 여유 대신 외로움이, 기대 대신 공허함이 밀려오는 이 시기. 왜 은퇴는 우리에게 이런 낯선 고통을 안겨주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한 지 2년이 된 62세 이정수 가명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놓치는 은퇴 후의 심리적, 사회적, 재정적 문제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이정수 씨는 공기업에서 35년을 성실히 근무한 분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정해진 월급, 확고한 사회적 지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였죠. 그 역시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천천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가까이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12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형편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 바깥에서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달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책을 읽고 아내와 장도 보고 오랜 친구들과도 술자리를 가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돼도 갈 곳이 없고 뉴스에 나오는 신입사원 교육이나 경영전략 회의 같은 단어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직장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선배 지금은 바빠서요. 이따 다시 드릴게요. 라며 전화를 끊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젠 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재정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은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작년 증시 하락으로 큰 손실을 받고 남은 돈은 노후 병원비나 자녀 지원금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있지만 생활비와 의료비, 각종 보험료, 경조사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수 씨는 어느 날 아내와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이렇게 무력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 사례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소외감입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지자 본인의 존재 가치를 잃은 듯한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둘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쉽게 멀어집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현업에서 바쁘고 자녀들도 각자 삶에 쫓기다 보니 말벗 하나 없는 날이 늘어갑니다. 마지막은 재정적 불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행사 지출은 노후 자산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준비 없이 맞이하면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례를 통해 세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이 내 정체성의 전부였던 분들은 반드시 은퇴 후 나만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 지역 소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존재감을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둘째, 관계의 구조 조정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도서관 독서 모임이나 탁구 교실에서 평생 친구를 만나기도 하니까요. 셋째, 재정적 현실 점검입니다. 단순히 얼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지출을 실제 생활 기준으로 정밀하게 계산하고 국민연금 외의 소득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창업, 자산 임대, 취미 기반 수익활동 등 활동형 노후 자산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돈은 꾸준히 나간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은퇴는 쉬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정수 씨처럼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퇴직한 지는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아마 제 또래 분들이라면 비슷한 생각들 하실 거예요. 은퇴하면 이제 좀 쉬자,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이제는 내 시간이다. 그렇게 은퇴를 기다리며 버텼죠.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의실에서, 회식 자리에서.
언젠간 2, 3도 끝나겠지. 그땐 아침에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그게 저한테 꿈이었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그 꿈이 현실이 되긴 했는데요. 이상하게 참 허전하더군요. 퇴직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눈 뜨면 해는 중천에 떠 있고 늦은 아침 먹고 아내랑 시장도 다니고 오랜만에 예전에 좋아하던 클래식 음반도 다시 꺼내 듣고요.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세상이 나만 빼놓고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전화도 예전만큼 오지 않고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낯설고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바빠서 전화 한 통이 뜸해지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구나. 직장에 있을 땐 후배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봤어요. 부장님, 이건 어떻게 하죠? 부장님, 점심 뭐 드실래요? 그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가 제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니까 저는 그냥 말 없는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퇴직금이 1억 좀 넘게 나왔고 국민연금도 매달 100 몇십만 원 정도 들어오긴 해요. 처음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월세는 고정으로 나가고 아내 병원비, 제 고혈압 약가, 손주 용돈, 경조사비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통장이 반토막 나더군요. 물가도 무섭게 오르고요. 마트 가서 장 보면 예전보다 2배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욕심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나 싶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택도 없다고, 다시 알바 나가거나 택배 일 시작했다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주식을 잘못 건드려서 아파트 팔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건강도 문제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더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도 없고 잠도 푹 자고 그래서 운동 시작했죠. 근데 무릎이 말을 안 듣더군요. 예전 같지 않아요. 한 번 넘어졌는데 그 후로 계단 내려올 때마다 쩔뚝거립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고 수술도 고려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술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아껴야죠. 결국 운동도 점점 줄고 집에서 TV만 보다 보니 체중도 늘고 당뇨 수치도 올라가고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족이 마지막 보루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저를 보고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예전엔 서로 바쁘니까 마주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싸움이 되고 서로의 생활 패턴이 어긋나니 갈등이 커졌죠. 손주가 집에 오면 그때만 잠깐 웃고요. 자식들은 뭐라 하진 않지만 아빠 요즘 뭐 하세요?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뜨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야 조금씩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오전 8시에 일어나고 근처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자원봉사도 주 2회 나가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을 되찾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책 정리해 주는 것, 어르신들 스마트폰 설정 도와드리는 것, 그걸 하면서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요. 이제야 느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써 내려가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동안은 사회가 정해준 길을 걸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여전히 통장은 빠듯하고 가끔은 외롭고 몸도 정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다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막 은퇴하셨나요? 아니면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저처럼 준비 없이 맞이하면 마음이 휑해지고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런 감정 다들 겪는 과정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나를 너무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2번째 챕터를 쓰는 시간입니다. 그 챕터를 어떻게 채울지는 오롯이 내 몫이니까요.